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일 관계 새로운 황금 시대 추구, 이시바 트럼프 대통령 공동 성명 발표, 후치카미 류 기자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2월 8일 5시 24분에 전달했습니다. 7일에 미 백악관에서 회담한 이시바 수상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한다라고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순회는 일미 안전보장조약 5조의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의 적용을 확인했다.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틀을 향상시켜 남서 지역에서의 방위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 측이 27년도 이후도 발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을 환영했다. 협력을 한층 더 깊게 하기 위해 양 정상은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의 조기 개최를 담당 강요에게 지시했다. 미일의 경제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도 확인되었다. 양국은 AI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납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에 대한 결의를 미국 측이 또 동의했다. 이런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내주 다수 국가의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 발표. 뉴욕에서 유주현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2월 8일 날 05시 5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잠깐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호무역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답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슈가 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더도 말도 말고 딱 그만큼 원한다면서 상호무역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국가 예산 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그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되지 않으면 일본 제품에 대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이라고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공정성을 원한다. 일본도 아마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한테도 압력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정은과의 관계 재산, 트럼프 재접촉 의지, 교도통신이 2월 8일 8시 4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개인적 관계가 세계의 큰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재접촉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도 마음에 든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보였다. 워싱턴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재접촉을 일본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근거로 일본은 김 씨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답니다. 또 다른 뉴스는 미 국방지출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의 지시,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2월 8일 07시 1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이시바 시게루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머스크 씨는 정부 효율성을 인솔해
정부 지출의 삭감을 진행시키고 있지만은 거액의 예산을 아는 국방부도 표적의 하나가 되었다. 트럼프 씨는 머스크 씨에 대해 부정이나 부패, 낭비를 대량으로 발견하고 있다라고 칭찬. 우리는 국방부, 교육부 모두의 지출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끝나고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일본 국방비, 미군 주둔비 좀 올리셔야 될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압력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우리도 국방비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일 안보 조약을 이행해 드리려면은 좀 국방비 미군 주둔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소? 이런 얘기로 저는 읽히네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펜타곤의 10배 크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거대 군사기지를 건설 중 미국과의 최종 결전을 결정할 것일까? 현대 비즈니스에서 2월 8일 7시에 전달됐습니다. 중국이 거대 군사기지를 건설 중.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정한 중국의 거대 군사시설 정보가 안보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뭐 인공위성을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중국 정부가 최소 100대의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규모도 경악스럽지만 그 방어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신문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은 미국의 벙커버스터, 땅속 깊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강력한 특수병기나 핵무기에 대해서도 높은 안전성을 자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만 침공과의 관련성. 시진핑 주석은 이 시설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완성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 주석은 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추겠다는 야망을 내걸어왔다. 기이하게도 기지 완성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 기지도 침공 계획과 관련된 것일까? 중국의 군사 정세에 정통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네무라 겐치 주임 연구원은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군함과 미사일 등의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위 기능도 강화하기 시작한 중국. 미국과의 최전 정쟁은 이제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냉전이 아니고 열전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시진핑 한국민 지혜 믿는다. 에이펙 방안 진지하게 고려. 머니투데이 베이징 우경희 특파원이 2월 7일 날 19시 3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단 만나 안중근 유해 발굴 지속 소통할 것. 자, 이 시진핑하고 이렇게 의자에 맞대서 이렇게 앉는 거는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상태에 대해 한국민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거는 윤칸이 탄핵 기정 사실화 연유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히네요. 어, 윤 대통령이 계속 복귀할 수 있다면은 지금 안 올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오겠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은 야 빨리 윤 탄핵시키고 니들이 다시 정권 잡아. 우리 친중 아니야. 이 얘기로 들리네요.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방중한 우의장 일행과 40여 분 접견하고 한중 관계 안전성 유지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의장과 시 주석 간 간담은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국 정치 지도자와 시 주석 간 이루어진 첫 만남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AI 드라마 딥시크 엔디비아 중국 페터 자이안이 2월 7일 뉴스레터입니다. 중국 회사인 딥시크는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로 AI 모델을 개발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국내 칩 제조는 구식이며 이를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중국 기술 주장과 관련된 주제에 접근할 때 항상 회의적이지만 딥시크의 돌파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규모 AI 도약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엔드 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공급망의 취약성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다운그레이드 칩을 설계했지만 2023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이마저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딥시크의 돌파구가 현실로 밝혀지더라도 하드웨어 제한과 액세스로 인해 중국은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러한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딥시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얻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연이어서 트럼프의 정치자본 모닥불 2월 6일자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상징적이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러한 행정명령 중 상당수는 명확한 지침 없이 연방보조금을 동결하거나 말이 안 되는 아이언돔 시스템과 같이 어쨌든 의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히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원조 동결로 인해 외교적 및 전략적 영향력이 해외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트럼프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정치 자본을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행정부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대통령직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 이런 얘기 같고요. 실수를 경고할 수 있는 내부 서클이 없다는 것은 자정장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 지금 트럼프 2.0은 뭐 대통령한테 무슨 건의하고 반대 의견 얘기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두 번째 정권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내 말에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을 예상해 가지고 충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 자본을 지금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치프레이션의 구내식당 인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한 급식 3사 변지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7일 날 18시 36분에 보도했습니다. CJ 프레스웨이, 삼성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 뭐 다 3조 이상인데 이제 그 현대 그린푸드가 한 2조 원대군요. 뭐 영업이익들도 많이 나고 급식업체 3사 매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서울 주요 외식 메뉴 가격 40.2% 올라 구내 식당 선호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작년에는 의료 파업이 지속됐는데 올해 상황이 나아진다면 병원식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게 서울 시내 좀 뭐 번화가겠죠. 짜장면이 여기 8,000원 보이는데 이거 해도 너무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사는 동네에는 6,000원이에요. 그리고 더 싼 데를 찾아가면은 짜장면 곱빼기 500원, 5,000원에 파는 집도 있는데 좀 멀어가지고 뭐 6,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곱빼기가 7,000원 받죠.
양이 그 곱빼기가 옛날 우리 젊었을 때 보통 양 정도 되죠. 아직도 시골에 가면 양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양이 줄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짜장면만큼은 아직 제가 곱빼기가 들어갑니다. 좀 버겁긴 하지만은 간짜 삼성 간짜장이 12,000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쟁반짜장은 또 26,000원이고 짬뽕이 14,000원?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막 안 가서 먹을 것 같은데. 약 100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태운 미군 비행기가 인도에 착륙합니다. 키미암 MBC 뉴스 2월 6일 목요일 9시 24분 보도 내용입니다. 콜롬비아 남미 아메리카 쪽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인도 뭐 좀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인도 뭐 그러니까 서류 미비 이민자 어떻게 불러든 불법 이민자라고 볼 수 있는데 100명 인도 무디 총리하고 통화해서 아이 보내셔야죠. 이렇게 협력이 돼서 인도에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거대한 미국 침투기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까 그 중국이 그 군사기지를 벙커버스터도 그 못 뚫을 그런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데 자, 요게 생긴 모양이 꼭 매같이 생겼습니다만 이게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아니 그 폭격기라고 그러죠. 아주 그 무기를 많이 실 이게 되게 큰 무기를 싣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 공군은 작년에 3만 파운드급 GBU-57 B급 대규모 무기 침투기 MOP 폭탄을 B2 스플릿 스텔스 폭격기에 통합하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는 매설된 목표물의 정확한 깊이와 위치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MOP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퍼지의 중요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탄인데 이게 뚫고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콘크리트도 얼마나 뚫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파나마가 인프라 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중국은 미국의 강제를 맹비난합니다. AP통신 2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21분의 보도 내용입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압력과 강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비방하고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게 이제 파나마 한쪽의 그 항공모인데 이 항구 운영권을 그 홍콩에 있는 허치슨 항만 회사한테 25년간 빌려줬는데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적합성에 대한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재입찰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아, 이런 일들이 루비오 장관이 파나마의 중국 인프라 계획 탈퇴 움직임 환영한다. 이거는 2월 4일 날 사이먼 루이스와 그 마이클 마르티나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부채 함정 외교에 사용한다고 주장해온 미국에게는 승리다. 미국에서 파나마로 운하에 대한 에, 중국의 영향력 종식 아니면 행동에 직면할 것. 이것은 2월 3일 로이터에서 오후 3시 4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홍콩에 본사를 둔 CK 허치슨이 운하 양쪽 끝에서 항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미국 의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루비오는 파나마에 중국의 운하 영향력을 종식시키거나 미국의 조치에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사이먼 루이스와 엘리다 모레노
기자가 로이터에서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5년 2월 3일자 뉴스로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이 파나마 쪽 부두를 걷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건데요. 어, 여기 또 LNG 가스선, LPG 가스선이군요. LPG 가스선에 가스 RS라고 한국말로 또 붙여 있는데 우리 한국 국적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LPG를 미국에서 어디 수입을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이 가자 지구를 떠날 계획 시작. AP통신 2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이 무너진 건물 속에 들어가서는 못 사니까 여기 천막천이 캠프가 설치가 돼 있네요. 사람 크기하고 무너진 건물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계획이 어떻게 또는 언제 실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넨 안보회의 참석했다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국무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는 것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영구적으로 희망을 했댔는데 표현을 좀 달리하고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재건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 있어야 재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면 재건을 했고 다시 들어오라 할 것 같지는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넌 임금 3% 올랐니? 난 두 자리 숫자인데 연봉 평균 올린 직군 알고 보니 신지민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2월 7일 13시 1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연봉 인상률 8.5%, 전년비 5.6%포인트 상승, 금융 엔지니어링 직군 인상률 10% 이상 기록, IT 직군도 강세인 서비스 등 전통 직군은 평균보다 낮다. 기존 연봉 테이블로 협상 어려워져 트렌드 변화 반영한 맞춤형 연봉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3개년 약 127만 건의 인증 연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답니다. 자프렌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좀 저연차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7.7% 인상률 많이 올려줬다. 10년 차 이상은 한 5.2% 상승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금융 관련 전문직,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회계사, 세무사는 인상률 1위에서 3위를 석권했다. 대형 회계법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보험회사 이런 쪽이 월급이 많이 오른 모양이네요. 전자반도체군도 11.3%나 올랐고 화학도 안 좋다는데 11.1%가 또 인상이 됐다고 그러고요. 토목설계 쪽이 또 11% 높게 올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DI 한국 조만간 0%대 성장률 찍을 수도 아무런 전망 근거는 신윤영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2월 7일 날 21시 17분 28초에 보도했습니다. 생산성이 성장률 좌우할 핵심, 전통 제조 구조조정 필수적, 석유화학 등 실상은 지지부진, 추락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 2050년에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성 얘기는 경기 안 좋을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생산성 향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생산성이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배운 거는 그거예요. 원가 생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산량이나 금액으로 하든 나누기 코스트예요.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야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팔리든 말든 나는 공장장은 모르겠다. 자기는 비용이 똑같다면은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로 평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걸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안 팔리는 거를 왜 만드냐 이게요. 그러면 생산성이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평가잣대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생산성으로 바꿔라. 스루풋 나누기 운영 경비다. 그러면 스루풋이란 건 뭐냐?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 이거는 관세가 올랐든 관세가 내려갔든 관세 포함해가지고 관세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관세 전쟁 아니고요. 그게 원재료가 올랐던 그 조건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스루풋을 올릴 거냐를 그 연구해야지 경제 성장 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출발은 생산성 자꾸 생산성 얘기하는데 생산성 향상 맞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평가 지표가 다른 생산성 향상을 계산해 줘야 된다. 아주 오늘은 요거는 슬프 관점에서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원가 세계를 떠나거라. 이게 이제 제 옛날 김병조 그 개그맨인가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거로 유명했었는데 저는 기업들한테 원가 세계를 떠나거라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비판하면 애국인가? 2월 7일 몽골티르라고 부부방송 가자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 것. 대통령님,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역대 백악관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첫 번째 미국을 방문한 외국 원수죠. 두 번째가 이시바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제기했습니다. 만주에서 중국 공산주의 자금받아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북한한테나 청구하라. 좌파들은 대부분 친중파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친일파 후손들이 잘 먹고 사는 이유? 반면 친일했던 사람들도 돈이 많으니까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일본 유학도 보내고 또 광복 후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깝게도 광복 후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지도층이 많이 되어 버린 거야. 이렇게 가리킨 게 전환기일인데 전형적인 좌파 사고 방식입니다. 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친일파가 세운 기업 지금 어디 있냐? 좀 얘기를 해봐라.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독립유공자 자식들 된 사람 많은데도 그 지금 못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독립 그 유공자 자식들이 못 산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형적인 거로 우원식 박찬대 아까 시진핑하고 저기 만난 우원식 충청도 출신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역사관이란 다양하다. 전환길은 공무원 시험에나 나오는 수준일 뿐이다. 김대중이 5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맞다. 그러나 화교 자본의 나라를 판 것도 500년 만에 처음 화교 자본의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도 그 사람이다. 한겨레 신문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 반중 친미의 원적 김정민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유튜버 그러나 짝퉁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초대 국정원장 이종창 화교 출신 국정원이 친중적이던 근본 출발이다. 최규선 게이트 이렇게 최규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날아다니면서 한국 IMF 때 한국을 팔아먹은, 물론 벗어났어요. 노무현 자살당했다는 거, 다 친중 정치인 지지하는 전환길,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우리 관우정보기술이 부정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주신다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우정 관우정보기술, 관우입니다. 소프트웨어 중국 것. 김영삼과 김대중은 한편 민정당 인맥 한국 군부 세력을 다 같이 제거하는 데 힘을 합쳤다. 부정선거 여야가 모두 부정한다. 주진우 위원 중국인들 대한민국 본토에 무비자로 오게 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부정선거 핵심은 말하지 않는다. 국힘 내부에 민주당 간첩이 있다. 계엄선포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갔다.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정문 통과하는데 왜 담을 넘냐. 여야가 한패인 내가 책임질 추진 지방 분권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가두리 양식장이나 마찬가지다. 정광은 똘마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싸우는 척하는 한 통속들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공산국가에서나 쓰는 수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동포신문의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요즘 뭐 그 윤 대통령 그 변호 이 의뢰를 안 했는데도 지가 나서가지고 뭐 하고 있거든요. 이 공식 변호사는 아니라는데 이 사람도 그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취임했. 친중하는 애들이 지금 다 거꾸로 윤석열 뭐 탄핵 반대 뭐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빨리 하야시켜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 해가지고 그 개헌을 하는데 4년제 이런 게 아니고 그 내각제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될 수 있다면은 영원히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일본이 내각제 해가지고 군소 야당끼리 해서 이 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지들끼리만 니그고,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면은 이 정치도 그 가문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아 우리하고는 별도란 쟤네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식하고 그다음에 이 대륙식 헌법이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지만 국무총리도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쪽을 잘 현 제도를 같으니까 2년 아니 4년 연임제라면 몰라도 내각제 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숨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